안녕하십니까, 조현욱입니다. 자, 이제 이번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두 번째 과목으로 들어왔죠. 화재 예방과 이제 소화 방법 파트를 볼 차례입니다. 이쪽에서는 이제 불이 왜 나는지, 그리고 그 종류가 뭐가 있는지와 이제 불이 났으면 불을 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소화 방법에는 어떤 게 있고, 이제 그 소화하는 방법과 그 설비, 소화기에 대해서 이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파트 같은 경우에는 물론 좀 약간 암기하는 부분이 좀 많습니다. 암기만 한다고 하면 내용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어려운 부분은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좀 더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는 파트이긴 합니다. 시험 문제 같은 경우에도 되게 단순하게 많이 나오므로 여러분들이 점수를 좀 잘 가져갈 수 있는 파트고, 실제로 많은 수험생들이 이쪽 부분은 그렇게 어려워하지는 않으므로 여러분들이 좀 잘 보셔야겠죠. 공부를 이제 얼마만큼 함에 따라서 점수가 잘 받을 수도 아니면 잘 못 받을 수 있고 하는 파트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처음에 화재의 정의. 화재란 무엇인가요? 그냥 불 나면 전부 다 화재가 아니죠. 자연 또는 인위적인 원인에 의해 물체를 연소시키고 인간의 신체 또는 재산, 생명의 손실을 초래하는 재난을 말하죠. 한마디로 사람의 의도에 반하거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연소 현상, 가장 중요한 게 나오죠. 소화할 필요가 있는 현상을 말하죠.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음식을 해먹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라면을 끓여 먹기 위해서 가스레인지에 불을 켭니다. 불 끌 필요는 없죠. 어쨌든 뭡니까? 어쨌든 물체를 연소시키고 가열시키고 불을 피운 건 맞잖아요. 그렇지만 불을 소화할 필요가 없는 현상은 우리가 화재라고 하지 않습니다. 괜히 그런 거 불 끄면 안 되죠. 만약에 이제 철을 재련하기 위해서 아주 고온으로 가열을 합니다. 철이 높겠죠. 그래서 그 맞게 성형을 시키고 딱 모양대로 뽑아내겠죠. 그때도 어때요? 불을 피우죠. 그리고 난방을 하기 위해서 아니면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화력 발전을 할 때도 있죠. 그때도 불을 피우는 건 마찬가지지만 소화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화재라고 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화재는 꺼야 되는 불을 말합니다. 아니, 맞죠? 꺼야 되는 불. 그것을 우리가 화재라고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집에 불이 났습니다. 불을 꺼야 되죠. 그거 화재라고 하죠. 그리고 여러분 차에 예기치 못한 원인에 의해서 불이 났습니다. 그럼 차에 있는 불을 꺼야 되죠. 그럼 차에 화재가 발생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러면 이제 이 화재의 발생 현황, 그래서 계절별, 장소별, 원인별 나오는데 한 번씩만 읽어보시면 됩니다. 당연히 겨울철에 난방을 많이 뜨기 때문에 화석연료도 많이 사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불이 많이 나고 또 건조해서 불이 많이 나는 원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이쪽 부분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 그래서 이 표를 여러분들은 달달달달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화재의 종류에 따른 급수와 표시 3개 있죠. 그래서 우리가 A급 화재를 일반 화재라고 합니다. 그리고 B급 화재를 유류 화재, 기름에서 발생하는 화재, C급 화재를 우리가 전기 화재라고 해요. 그리고 D급 화재를 우리가 금속 화재라고 합니다. 금속에도 불이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A급 일반 화재 백색, B급 유류 화재 황색, C급 전기 화재 청색, D급은 금속 화재 무색인 거 우리 전부 다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인류, 전금, 그리고 백황, 총무 해서 우리가 A, B, C, D 꼭 암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시험 문제 매우 잘 나와요. 당연히 암기를 해야 되는 파트죠. 자, 우리 두 번째 파트 화재 예방과 소화 방법은 정말 여러분들이 단순히 암기해야 될 부분이 되게 많습니다. 잘 이렇게 암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앞에서 봤던 A급 화재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반 화재라고 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종이 아니면 나무 아니면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화재를 일반 화재라고 합니다. 한옥 같은 경우에는 한옥 주로 뭘로 이루어져 있죠? 나무로 만들었죠. 그래서 목재의 화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A급 화재라고 봅니다. B급 화재는 유류 화재, 한마디로 기름에서 발생한 화재죠. 우리가 이제 다음 파트에서 배울 거지만 사료 위험물을 우리
인화성 액체라고 하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기름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제4류 위험물의 화재를 말합니다. 보통 이런 것들이 있죠. 휘발유, 등유, 동식물 유류라고 해서 우리 집에서 사용하는 뭐 올리브유, 그리고 이제 뭐 해바라기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발생하면 우리가 유류 화재라고 합니다. 그리고 영어로 B급이라고 하죠. 다음 C급 전기 화재. 전기가 설치된 곳에서의 화재. 한마디로 전기로 인해서 발생한 화재를 말합니다. 어떤 것들이 있죠? 뭐 누전, 스파크, 뭐 과부하, 과열 이런 것들을 전기를 사용하다가 이러한 원인으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할 수도 있겠죠. 이것을 우리가 C급 화재라고 하고, 마지막으로 금속 화재. 금속에도 불이 날 수 있습니다. 금속 같은 경우에 특히나 칼륨 나트륨은 공기 중에 꺼내놓으면 지 혼자 불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3류 위험물이라고 해서 자연 발화성 화재라고도 해요. 그리고 알루미늄, 마그네슘, 아연 같은 경우에 이런 분말 상태로 존재했을 때 가열하면 불이 붙습니다. 그래서 금속 화재를 우리가 D급 화재라고 하고, A, B, C, D급 전부 다 취급하는 방법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급수로 구분을 해놓은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소화기,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는 이 빨간색 소화기 있죠. 거기에 보면 우리 이렇게 A, B, C로 적혀져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쓰는 분말 소화기는 제3종 분말이라고 해서 인산 암모늄을 주 성분으로 하는 분말이 들어 있습니다. A, B, C급의 적응성이 있어요. 한마디로 이 분말 소화기, 빨간색 소화기 여러분들 많이 그냥 흔히 볼 수 있는 소화기 있죠. 그것은 A, B, C급 일반 화재와 유류 화재 그리고 전기 화재에 적응성이 있는 소화기라서 이렇게 A, B, C로 표시를 해놓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이러한 빨간색 분말 소화기는 D급 화재에는 적응성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금속 화재에 뿌려봤자 불 안 꺼져요. A, B, C급의 적응성이 있다는 소리고, 나중에 이 소화기 파트 볼 때 나옵니다. BC급 소화기, 뭐 A, B, C급 소화기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각 화재의 종류에 따라서 그 화재에만 적응성이 있다라는 소리니까 여러분들 잘 알아두셔야겠죠. 자, 보겠습니다. B급 화재에 사용되는 소화기의 표시 색깔은 A는 백, B는 황, C는 청색, D는 무색이죠. 그래서 B급이므로 우리 황색의 표시색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제가 계속 지금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분말 소화기 보면 B라고 해놓고 노란색으로 칠해져 있을 겁니다. 표시색입니다. 다음에 이제 화재의 소실 정도 보겠습니다. 잘 나오지는 않아요. 하지만 한 번쯤 여러분들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래 여기보다 이 소방 관련된 자격증 시험에서는 특히 자주 나오지만 위험물에도 당연히 이 소방이나 소화 쪽을 약간씩은 배우기 때문에 나올 수도 있지만 잘 나오지는 않아요. 자, 전소화재라는 말 들어봤죠? 전소화재란 건물의 얼마 이상, 70% 이상이 소실되거나 그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재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를 우리가 전소화재라고 합니다. 부분소는 30% 이상, 70% 미만, 아니 반소는 30 이상, 70% 미만, 부분소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한마디로 화재가 난 정도에 따라서 우리가 전소화재 그리고 반소화재, 부분소화재로 구분할 수 있죠. 이 범위만 여러분들 좀 잘 보고 넘어갈게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다음에 이제 화상의 종류도 나오는데 잘 나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 화상의 정도에 따라서 1도, 2도, 3도, 4도의 화상으로 구분할 수가 있겠죠. 1도 화상은 홍반성이라고 해서 표피층만 손상, 물집이 생기지 않고 후유증이 없이 낫습니다. 2도 화상은 수포성이라고 해서 대부분 손상되고 물집이 생기고 흉터가 남습니다. 여기 지금 보이시나요, 팔? 여기 약간 상처가 잘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약간 1도에서 2도 사이 정도에 되는 이 화상, 왜냐하면 이제 에어후라이기 요새 많이 쓰죠. 거기서 제가 이제 요리해 먹다가
에어 후라이기를 모르고 여기 대었어요. 한 에어 후라이기를 제가 185도씨로 가열했는데 잠깐 한 1초도 안 닿는데 이렇게 화상을 입었죠. 그래서 물집이 생겨갖고 물집을 다 뜯어냈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아주 그냥 심하게 손상된 건 아니라서 이 정도의 화상을 제가 입었습니다. 물집이 생김으로 수포성 화상이라고 그러죠. 3도 화상은 괴사성입니다. 지방층까지 손상이 된 걸 말하고 4도 화상은 아예 다 타버린 겁니다. 그래서 뼛속까지 완전히 타버린 화상을 말하죠. 그래서 이 화상의 정도에 따라서 1, 2, 3, 4도로 구분한다는 점만 여러분들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잘 나오지는 않아요. 여기도. 자, 연소 이론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지금 화재 예방 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고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옵니다. 보겠습니다. 연소의 정의. 연소란 무엇인지 봐야겠죠. 자, 뭐가 공기 중에서 뭐랑 반응하여 뭘까요? 가연물이. 가연물이라고 하는 것은 타는 물질을 말하죠. 가연물이 공기 중에서 뭐랑 반응하여? 산소와 반응하여 열과 빛을 내는 산화 현상을 말합니다. 매우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이 연소의 정의 개념 자체를 다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뭐 암기하고 말 것도 없죠. 연소란 무엇입니까? 타는 물질이 타겠죠. 불연성 물질은 안 타겠죠. 그래서 타는 물질, 그래서 가연물이라고 합니다. 가연물이 어디서? 뭐 공기 중에서 아니면 공기 중이 아니라도 산소와 반응을 해야겠죠. 흔히 우리 연소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가연물이 산소와 반응하여 열과 빛을 내는 산화 현상을 말합니다. 산화란 무엇이었죠? 산소와 결합을 하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이것들이 전부 다 들어가야 돼요. 산소와 반응을 해서 열과 빛을 내는 산화 현상을 우리가 연소라고 합니다. 열과 빛을 내지 않으면 우리가 연소라고 하지는 않아요. 그런 물질들이 있어요, 사실. 산화는 합니다. 가연물이 산소랑 반응을 하는데 열과 빛을 내지 않고 산소와 결합을 했으므로 산화라고 하죠. 그런데 열과 빛을 내지 않으면 우리가 연소라고 하지는 않아요. 대표적으로 철이 녹쓰는 현상. 철이 녹슬면 철이 산소와 결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산화철을 생성하긴 하는데 산화한 건 맞죠. 그렇지만 열과 빛을 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연소라고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 연소의 정의는 여러분들 정확하게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제 연소 온도별 색깔의 종류. 우리가 이제 책에 나와 있죠. 이 연소할 때 이 불꽃이 색을 띠잖아요. 그 색을 보고선 대략 지금 연소 온도가 이제 어느 정도 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적색을 기준으로 해서 적색이 몇 도라고 나와 있죠? 적색이 850도라고 나와 있죠. 암적색, 조금 더 어두운 적색, 좀 진한 적색을 말하죠. 여기는 700도. 담암적색, 더 어두운 적색을 말하죠. 그래서 520도. 그래서 전부 다 여러분들이 암기해 주시면 좋겠지만 잘 나오는 거 위주로 좀 암기는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휘적색, 좀 밝은 적색 950, 황적색, 이게 주황색입니다. 주황색 1100도. 백적색, 아주 그냥 하얀 빨간색 불빛을 말해요. 그래서 거의 막 밝은 적색을 말하는데 1300도. 휘백색, 거의 그냥 밝을 휘자를 쓰죠. 밝은 백색 1500도. 해서 제일 잘 나오는 게 적색과 황적색, 그리고 이제 휘백색이 잘 나오긴 합니다. 암적색도 좀 나오긴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담암, 암적 해서 520, 700, 850, 그 다음에 휘적, 황적 950, 1100, 그 다음에 백적, 휘백. 좀 이름이 헷갈릴 수 있습니다. 여기랑 휘적과 여기 뭐 휘백, 백적 잘 구분을 해서 여러분들이 좀 암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색깔을 주고선 그 다음에 이제 연소 온도가 높은 것부터 이제 낮은 것 순서대로 뭐 쓰시오라고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단순히 황적색이 몇 도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잘 골라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이제 연소의 3요소가 나오죠. 연소의 3요소도 매우 중요합니다. 연소를 하려고 하면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고 해서 우리가 연소의 3요소라고 하고 매우 중요하죠. 앞글자만 따서 뭐라고 합니까? 가연물 산소 공급원 점화원에서 우리가 가산점이라고 암기를 해주시면 좋겠죠. 자, 이제 보겠습니다. 연소, 앞에서 봤었죠? 가연물이 산소와 결합해서 열과 빛을 내는 산화 현상을 말하죠. 자, 그러면 연소하려고 하면 뭐가 필요할까요? 첫 번째로 가연물이 필요하겠죠. 한마디로 산소와 반응하여 열과 빛을 내는 물질이라고 해서 그냥 잘 사는 물질을 말합니다. 어떤 것들이 있죠? 종이 잘 타죠. 기름도 잘 타죠. 그리고 뭐 금속, 여러 가지 물질들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잘 타는 물질을 가연물, 그냥 타는 물질도 가연물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가연물이 뭐랑 결합을 해야 돼요? 산소랑 결합을 해야 되죠. 그래서 산소를 공급하는 물질, 대표적으로 뭐가 있죠? 공기 중에 산소가 있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위험물, 뒤에 가서 우리가 이제 제1류부터 6류까지 위험물을 배우겠죠. 이 중에서 몇 류에 해당할까요? 제1류, 그리고 제6류 위험물, 그리고 제5류 위험물도 있습니다. 제5류 위험물은 이제 5류 위험물 가서 보겠지만 좀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제5류 위험물은 가연물이자 산소 공급원입니다. 둘 다 해당돼요. 물질 자체도 잘 타긴 하지만 또 물질 자체에 산소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산소 공급 없이도 불이 붙을 수 있는 물질을 말합니다. 그래서 산소 공급원에는 공기, 그리고 제1류, 6류 위험물, 그리고 제5류 위험물이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지금 이 강의실 공간 안에 이렇게 책이 있죠. 책 종입니다. 종이니까 가연물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강의실 안에 산소도 있죠. 왜냐하면 공기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숨 쉬고 있잖아요. 공기가 없으면 제가 죽겠죠. 자, 둘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생활하고 있는 환경에는 가연물과 산소 공급원은 충분히 다 있습니다. 존재하나 점화원이 있어야지 연소가 이루어지겠죠. 불을 붙일 수 있는 에너지가 있어야지 불이 붙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점화원은 뭡니까? 가연성 가스나 이 물질 등이 체류하고 있는 이런 분위기, 이런 부분에 불을 붙일 수 있는 군원을 말하죠. 대표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뭐 라이터 불, 성냥불, 아니면 뭐 전기 스파크에 의해서 불이 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주유소에 갔을 때 이런 정전기 제거 장치를 이제 손바닥에 터치를 한 다음에 주유를 해야겠죠. 뭐 고온 표면 뭐가 있을까요? 다리미가 있겠죠. 열 다리미 같은 경우에 옷에 계속 대고 있으면 불 나겠죠. 뭐 단열 압축, 나화, 고온 표면 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더 보셔야 될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연소에 지금 3요소를 배우고 있죠. 그런데 연소에 4요소가 있습니다. 한 가지 추가해서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순조로운 연소의 반응이라고 합니다. 순조로운 연소의 반응이란 무엇이냐? 자, 보겠습니다. 가연물, 산소 공급원, 점화원까지 다 있습니다. 3요소가 다 갖추어져 있는데 연소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순조로운 연소의 반응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일반적인 환경에서는 순조로운 연소 반응이 다 이루어져요. 그런데 어떠한 물질을 이렇게 첨가시켰을 때 이 순조로운 연소 반응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순조로운 연소 반응을 끊는 물질이 뭐냐면 할로겐 물질, 할로겐은 화합물이라고 하겠습니다. 할로겐은 화합물이 소화 약재로도 많이 쓰이는데 우리가 앞에서 원소에서 할로겐족 봤었죠. 플루오르, 염소, 브롬 이러한 물질로 구성되어 있는 화합물을 말합니다. 자, 이 가연물이 뭐랑 만나야 되죠? 가연물이 이렇게 산소와 사랑을 해야 되죠. 같이 만나야 되는데 할로겐, 만약에 가연물과 충분한 산소와
저마원이 있는 데다가 할로겐 화합물을 뿌려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산소가 배신합니다. 가연물과 붙어야 되는데 얘가 이쪽으로 가버려요. 그럼 깨지겠죠. 깨지고 산소가 전부 다 여기 있는 할로겐 화합물과 붙어버립니다. 자, 보겠습니다. 가연물이 연소를 하려고 하면 산소와 결합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된다? 가연물에 산소와 붙지 못하고 이 할로겐 화합물이 산소를 전부 다 뺏어갑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연소가 이루어지지 않겠죠. 산소가 없는 상태와 마찬가지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연소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자, 그러면 반대로 생각했을 때 만약에 여기 지금 막 화재가 났습니다. 화재가 났는데 이 할로겐 화합물, 소화약제로 쓰이는 할로겐 화합물이 있겠죠. 이걸 뿌려버리면 어떻게 된다? 이 공기 중에 있는 산소를 할로겐 화합물이 전부 다 먹어버립니다. 그럼 가연물이 더 이상 산소와 결합하지 않겠죠. 그래서 소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다? 연소의 4요소는 무엇이다? 순조로운 연소의 반응이 이루어져야지 연소가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순조로운 연소의 반응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약제를 이용해서 끊어버릴 수가 있겠죠. 그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더 이상 연소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추가적인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죠. 가연물과 산소 공급원과 저마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물질로 인해서 순조로운 연소의 반응을 끊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3요소를 배웠지만 이제 추가로 물어볼 수 있습니다. 연소의 4요소는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순조로운 연소의 반응을 꼭 추가를 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이 순조로운 연소의 반응을 끊는 방법을 뭐라고 한다? 뒤에서 배울 거긴 하지만 이것을 끊는 것을 우리가 부촉매 소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는 우리가 화학 소화라고 합니다. 지금은 그냥 어차피 뒤에 가서 배울 거니까 어떻게 불리는지만 여러분들이 그냥 알아두시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봐야 될 게 뭐냐면 그러면 좋은 가연물의 조건에 대해서도 한번 봐야겠죠. 앞에서 가연물 파트에 나오는데 자, 보겠습니다. 좋은 가연물이 되려고 하면 열 전도율이 커야 될까요? 작아야 될까요? 자, 예를 들어서 이 책이 가연물입니다. 가연물이면 열 전도, 다른 물질이나 남한테 열을 전도를 시켜야 돼요? 아니면 자기 혼자 열을 갖고 있어야 돼요? 열을 더 전도하지 않고 갖고 있어야지 더 좋은 가연물이 되겠죠. 그래서 열 전도율은 어떻다? 작아야 된다. 작을 것. 발열량, 열을 많이 발산을 해야 될까요? 적게 발산해야 될까요? 많이 발열시켜야지 좋은 가연물이 되겠죠. 발열량은 클 것. 표면적은 어떠해야 되나요? 자, 여러분들 나무가 잘 안 타죠. 나무를 이제 가열시켜서 불 붙이려고 하면 좀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런데 나무를 전부 다 갑니다. 전부 다 갈아갖고 톱밥으로 만들어요. 어차피 그 이 나무통을 전부 다 갈아갖고 전부 다 톱밥으로 만든다고 하더라도 양은 같죠. 양은 같으나 표면적이 넓어지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불이 더 잘 붙죠. 책을 예를 듭시다. 책이 있습니다. 한 권을 통째로 태우려고 하면 여러분들 라이터 가지고 이제 불을 붙여보면 잘 안 붙죠. 그런데 여기 있는 책을 전부 다 뜯어요. 책이 총 몇 페이지죠? 대략 보면 뒤에 한 470 몇 페이지. 앞에 뭐 해설이나 이런 거 부록 같은 거 포함하면 500페이지가 되겠죠. 자, 책을 한 장 한 장씩 다 뜯으면 표면적이 500배로 넓어질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한 장씩 여러분들이 가열해서 불 붙이면 더 불 잘 붙겠죠. 그러면 더 좋은 가연물이 되겠죠. 표면적은 넓어야지 더 불이 잘 붙습니다. 산소와의 친화력이 당연히 좋아야 되죠. 활성화 에너지가 커야 돼요? 작아야 돼요? 활성화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이 책에다가 가열했을 때 얼마만큼 에너지를 줘야지 불이 붙느냐를 말하는 겁니다. 자, 종이랑 나무랑 어떤 게 활성화 에너지가 더 클까요? 활성화, 불이 붙을 때까지 가열시켜줘야 되는 에너지를 말합니다. 나무가 더 훨씬 활성화 에너지가 크겠죠. 그래서 한참 더 가열해야지 불이 붙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보통 뭐 한국에서는 잘 없긴 하지만 이 집에 벽난로 있는 집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 보통 영화나 서양 이런 거 프로그램 보면 많이 나오죠. 왜냐면 걔네들은 이제 온돌 방식을 쓰지 않기 때문에 벽난로를 이용하죠. 나무에 불을 붙일 때 어떻게 붙입니까? 그냥 붙이면 안 붙죠. 그래서 뭐 토치 같은 걸로 가열하죠. 라이터랑 토치랑 화력 자체가 다르죠. 그래서
활성화 에너지는 작아야지 불이 잘 붙을 거 아닙니까? 좋은 가연물, 뭐 전부 다 가연물이 되긴 하겠지만 좋은 가연물이란 어떤 건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 부분도 시험 문제 잘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개념을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그냥 암기를 하기보다는 그냥 여러분들 그냥 이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는 게 좀 더 편합니다. 자, 가연물이 될 수 없는 물질 한번 봐야겠죠. 산소와 더 이상 반응하지 않는 물질, 이미 한마디로 산화 반응이 끝난 물질을 말해요. 이산화탄소, 그리고 물, 그리고 산화 알루미늄 같은 물질은 더 이상 산소와 반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산소와의 반응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질소는 질소산화물, 질소는 산소와 반응하지 않아요. 아니, 반응을 하지만 일반적으로 가연물이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질소랑 또 질소산화물, 뭐 NO2 같은 경우에는 가연물이 될 수 없습니다. 불활성 기체 자체는 반응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산소와도 결합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것들이 있죠? 우리 헬륨, 네온, 아르곤, 크립톤, 크세논 같은 물질들, 제 우리가 불활성 기체라고 해서 영족 또는 팔족 원소라고 하죠. 얘네들은 가연물이 될 수 없습니다. 자, 이제 다음에 이제 우리 정전기의 발화 과정 및 방지 대책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화 과정 같은 경우에 한 번씩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 정전기 방지 대책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 그래서 거의 이제 위험물 시험에서 거의 매번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최다 출제라고 보셔도 되겠죠. 거의 꼭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전기 방지 대책 방법 3가지를 물어본다던가, 아니면 여기 나오는 상대 습도를 얼마 이상으로 해야 되는지를 물어보기 때문에 잘 보셔야겠죠. 자, 우리 흔히 정전기 방지할 때 어떤 방법을 이용하죠? 접지하죠. 우리가 가장 흔히 알고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죠. 그리고 자, 이거 한번 여러분들 보겠습니다. 여름, 겨울. 어느 계절에 정전기 더 많이 발생하죠? 여러분들이 여름철에 옷 벗었을 때 막 찌직하거나 정전기 발생하진 않죠. 근데 겨울에 패딩이나 이런 우리 뭐 점퍼라고 하죠. 두꺼운 옷 벗거나 안 그러면 스웨터 같은 경우 입다가 벗었을 때 엄청나게 정전기 많이 발생하죠. 막 찌직거리고 따갑고. 언제 더 건조해요? 겨울철이 건조하죠. 여름철에 습하죠. 습하다, 건조하다. 자, 습도가 높아지면 습하죠. 여름철에는 정전기 발생하지 않아요. 겨울철에는 정전기 발생하죠. 자, 그래서 습하게 해야지 정전기 방지를 합니다. 정전기가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공기 중에 상대 습도를 얼마 이상으로 70% 이상으로 한다. 한마디로 70% 이상으로 습하게 만들어야지 정전기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해되시죠? 다음에 공기를 이온화한다. 한마디로 이 이오나이저, 그리고 이제 뭐 제전기라고 해서 정전기 발생 방지하는 기계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계를 이용해서 정전기 발생을 방지시킵니다. 이 정전기가 발생했을 때 큰 뭐 화재나 폭발이 일어날 수 있는 이러한 산업 현장에서는 이런 이오나이저, 이런 기계를 씁니다. 기타 뭐 유속을 느리게 하면 정전기 발생이 좀 덜하고, 대전 방지제 같은 경우 사용하면 정전기를 방지할 수 있죠. 그런데 대표적으로 이 3가지 방법 여러분들 꼭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3가지가 제일 잘 나와요. 자, 이제 예제 한번 볼까요? 고온체의 색깔과 온도 관계에서 다음 중 가장 낮은 온도의 색깔은? 딱 보면 그냥 암적색이겠죠. 암적색이 700도로 가장 낮았죠. 적색은 850도. 연소의 3요소가 아닌 것은? 가산점이죠. 증발호는 아닙니다. 정답 1번이죠. 연소가 잘 이루어지는 조건 중 옳지 않은 것은? 발열량 커야 되고, 표면적 커야 되고,
가연성 가스가 당연히 많이 발생해야 되는데 열 전도율은 커야 돼요, 작아야 돼요? 열 전도율은 작아야 되죠. 다음 중 점화원이 될 수 없는 것은? 자, 보겠습니다. 점화원이 될 수 없는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 증발 담열은 뭐였죠? 증발 담열은 물이 액체에서 기체로 변화할 때 필요한 열량을 말하죠. 뭐 얘랑 점화원이랑은 관계가 없죠. 전기 스파크, 마찰할 때 막 열 발생하잖아요. 이걸로 인해서 불날 수 있죠. 그래서 마찰열 때문에 불나는 경우 어떤 게 있나요? 특히나 이런 F1 경기 같은 거 보면 브레이크를 세게 밟으면 어떻게 돼요? 이 바퀴랑 이 바닥이랑 바퀴가 이제 브레이크를 잡아버리니까 이동하지 않고 그냥 잡힌 상태로 있겠죠. 그러면 막 이렇게 빠른 속도를 줄면서 이 마찰에 의한 열에 인해서 바퀴 쪽에 불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할 수 있죠. 분해열은 이제 어떤 뭐 미생물이나 이런 것들이 분해했을 때 열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 분해열에 의해서 우리가 자연 발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데 그때 열을 우리가 분해열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이제 화재 예방과 수화 방법 첫 번째 시간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